모두 반갑습니다. 올 새해 모두 다 잘 지냈는가요? 어떻게 올 그 새해에 좋은 일들이 많았나요? 나쁜 일들이 많았는가요? 올 새해에 한국 사람으로 봤을 때 조금 불쾌하고 기분 나쁜 일들이 조금 많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일이었었죠? 이번에 우리 아시안컵에서 이제 우리 선수들 간의 불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심기가 많이 불편했었어요. 작년 11월 달에는 무슨 일로 불편했었나요? 우리 학생들은 혹시 알 줄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망한 대배우인 이름이 누구죠? 이선균. 우리 학생들은 모를까? 그 나의 아저씨의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선균 씨가 어떻게 됐죠?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강인 씨는 선배들에게 그 국가대표로서 이렇게 발탁되어서 나와 있으면서 선배들에게 무례하게 해서 이제 그 국민들의 분열을 또 의도치 않게 초래한 것들 그런 것들로 이제 마음이 조금 불편했는데 오늘은 이런 시사성 있는 주제로 우리 학생들하고 한번 대화를 한번 법회를 한번 해볼까 해요. 이제 첫 번째로는 왜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돈도 많이 벌고 이름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 유명한 사람들이 왜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국민들에게 화답을 하지 않을까? 여기에 이제 21세기에 있어서 우리 한국 국민들의 생활관, 그 다음에 흐름,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 학생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주제일지 모르는데, 그러나 나는 충분히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요즘의 학생들이 옛날에 우리가 20살, 30살 때보다도 더 지식이 많고 영리하고 총명해요. 그래서 이런 주제들이 이때 한번 고민을 해봐도 좋을 것이다라고 불교라는 주제를 통해서 고민해봐도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스님으로서 바라본 관점은 이 두 분들이 오온무아 혹은 오온개공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다. 그래서 한국민이 만약에 오온무아와 오온개공의 의미를 명확하고 확실하게 안다면 우리들의 정신 문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들 반야신경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매일마다 읽는 것이 뭐냐면은 관자재보살행심반야바라밀다시 관세음보살께서 깊은 반야비라미를 반야 지혜바라미를 행할 때 온 개공도 온이 다 공하다는 것을 깨닫고 일체 구해 그래서 일체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 이게 이제 반야신경의 대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공이라는 개념은 조금 어렵지 않은가? 라고 그렇게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는데 뭐 어렵기만 하겠어요? 아주 쉽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측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어머님과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얼굴, 그 다음에 여러분의 딸과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얼굴을 그거를 다 알고 보고 인정을 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얼굴만 고집하고 있다면 나의 부모님은 이런 사람이야. 하나로만 결정을 짓거나 혹은 나의 자식은 말 안 듣고 게으른 애야. 공부를 잘하는 애야. 라고 한 가지 측면만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커뮤니케이션, 부모와 자식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중단될 수도 있어요. 너무 한 가지 측면만을 바라본다면. 그래서 모든 존재에는 세 가지 얼굴, 세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 가자고요. 자, 오늘의 모델로 제일 앞에 앉아 있는 두 학생, 여학생 두 명을 모델로 선발을 해서 내가 뭐 그냥 예를 들어봐요. 두 학생이 어릴 때부터 아주 중마고우로 친하게 잘 커왔어요. 커왔는데 우리 학생이 지금 몇 살일까? 15살이라고 일단 가정을 해 봐요. 내가 너무 높게 적었나요? 자, 15살이 된 시점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측면, 세 가지의 얼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자, 첫 번째 어떤 측면이 있냐면 둘이 막 그냥 항상 같이 다녀야 할 정도로 너무 친하다라고 하는 그런 친한 측면이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뭐라고 하냐면은 현상적 측면이라고 해요. 자, 현상적 측면인데 갑자기 백마를 탄 완장님이 여러분 앞에 동시에 나타났어. 그런데 두 친구가 동시에 이 왕자님을 좋아하게 되었어. 자, 그러면 두 친구가 갑자기 어떤 사이가 되죠? 연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불교에서는 조건에 의해서 친하기도 하고 적이 되기도 한다. 조건생 조건머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아주 멋있는 남자친구가 나타나면서 그 조건으로 인해서 둘이는 서로가 경쟁하는 사이가 돼버리고 서로를 헐뜯거나 간접적으로 상대방의 단점을 제3자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이 남자친구에게 흘려버린다거나 해서 계속 그렇게 이제 할 수도 있고 혹은 전혀 케어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만 이제 어필하려고 노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이고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을 어필할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친했던 친구가 원수가 돼 버렸어요. 왜 원수가 됐어요? 왜냐면은 이 남자는 혼자인데 둘이 같이 공유할 수가 없어. 그런데 같이 차를 마시고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두 사람이 상대방이 눈이 맞춰지면서 웃는 것을 보면은 내 안에 있는 위장이 다 뒤틀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두 친구는 서로가 이제 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친한 측면은 현상적인 측면이라고 하고, 이제
두 번째의 측면은 무엇이냐면은 조건에 의해서 친해지기도 하고 적이 되기도 하는 그런 이제 측면이 사물에게는 그런 두 번째 측면이 있어요. 자, 그러면 친했던 상태에서 원수의 상태로 되었는데 다시 원수의 상태에서 친한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되돌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되돌아갈 수 있을까요? 조건을 갖추면 내가 옛날에 친한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조건생, 조건멸이에요. 조건을 어떻게 갖추느냐? 내가 경쟁을 포기하는 거예요. 경쟁을 포기하면은 그러면은 옛날에 친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조건이 발생하기 이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에 어떤 고민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부모님이 자식 때문에 괴로움이 생겼다면은 자식이 태어나기 한 달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자식이 태어나지 않았는데 자식 때문에 괴로움이 있을까요? 만약에 부부간에 괴로움이 있다고 해봐요. 부부가 만나기 이전 한 달 전으로 돌아가 봐요. 그러면 상대방 때문에 괴로움이 생길까요? 자, 만약에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이 치매가 있으셔서 병환이 있어서 괴로움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부모님을 만나기 이전, 태어나기 이전으로 돌아가 봐요. 그러면은 부모님 때문에 오는 괴로움이 있을까요? 없어요. 지금 스님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괴로움은 조건이 발생하기 이전으로 돌아가면 조건 때문에 오는 괴로움은 없어요. 그것을 본래적인 측면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계속 이 스님이 말씀한 것을 생각하다 보면은 이걸 생각하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고민과 문제가 그냥 저절로 이렇게 해결이 되고 마음이 평화로워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조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본래적인 상태. 자, 그래서 아까의 말을 다시 이제 전문용어로 하면 현상적 공, 본래적 공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다 기억 못 하겠죠? 이제 내가 이 저기를 넘겨줄 테니까 집에 가서 한 몇 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공예는 현상적인 상태야 본래적인 상태. 본래의 이 두 친구는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어요. 조건이 갖춰지기 때문에 그 조건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친한 것도 없고 그다음에 원수가 될 것도 없어요. 그것은 모든 것이 가능한 상태. 그래서 본래적인 상태는 마치 푸른 벌판에 펼쳐져 있는 밭과 같이 모든 작물이 자랄 수 있지만 아직 아무것도 자라지 않은 상태가 본래적인 상태다. 이 본래적인 상태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돌이켜 보면서 내가 누군가를 너무 좋아해서 괴롭거나 내가 누군가하고 사이가 틀어져서 괴로운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그 본래적인 상태를 생각을 해보면 본래적인 상태는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는 그런 가능성의 상태로만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좋거나 괴로운 그런 심리적인 상태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거나 괴롭거나 한 그런 상태가 있으면 이렇게 관찰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 현상적인 상태, 지금은 두 번째로는 본래적인 상태가 있어요. 자,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본래는 좋거나 나쁜 것이 없는데 인연 따라서 조건 따라서 좋게도 되고 조건 따라서 나쁘게 되기 때문에 지금 나의 현상의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조건을 바꾸어서 내가 원하는 상태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다는 그런 상태가 세 번째의 공이라고 하고, 이거는 의미, 가치적인 공이라고 그래요. 가치의 공. 그래서 첫 번째 현상의 공, 두 번째 본래의 공, 세 번째 가치의 공이라고 해요. 전문 용어 어렵거나 이해 안 될 수 있지만 그건 놔버리고 내가 설명하는 것만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상태로 조건을 바꾸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태로 바꾸면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공의 상태라고 한다면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우리 주변에 있는 유명인들이 왜 안 좋은 길로 가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첫 번째 자료가 되는데, 자, 이러한 본래의 상태가 공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유명해지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좋은 학교에 가거나 이러한 상태는 다 본질적으로 공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를 충족시키고 나면 사람의 마음이 허망해지고 사람의 마음이 허해지고 허망해지니까 다른 이제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허망한 것을 채우려고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공을 알고 공을 이해하고 공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결론을 추구하지 말고 결론은 공이에요. 결론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매 순간순간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공부를 하고 놀고 그 매 순간순간에서 여러분들은 행복을 찾아야 되고 의미를 찾아야 되고 거기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요즘에 소확행이라고 하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즐거움을 그 과정 속에서 느껴야 된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 결말은 손으로 잡아보면 공한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향해서 잡으려고 열심히 뛰어가지만 잡은 것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소망이 있는 곳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그 상태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속에서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이치를 깨닫는다면은 결코 유명해지거나 결코 돈이 많다고 해서 그와 같이 유명한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길로 걸어가지 않게 되고 그렇게 걸어가야만 한국 사회가 건강하고 여러분들의 미래, 한국의 미래가 건강한 미래가 되어질 거라고 내가 11월 달에 그 뉴스와 이번 그 정월 달에 2월 달이죠. 양력으로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왜 이분들이 이런 식으로 충분히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러한 모습들을 보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런 가치관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러지 않았나 생각해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들려주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 중에서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요거를 한 10번 이상 들으면 아, 우리 스님들도 이 내가 하는 강의는 10번 이상 들어야 이해가 된다고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조금 안 되면 한 10번 이상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사유를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끼어 있는 잘못된 때가 그 과정 속에서 깨끗하게 맑아지면서 마음이 평안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명상 법회는 공의 세 가지의 측면을 관찰함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그 현실의 상태를 내가 원하는 상태로 바꿀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상태로 바꿔지는 상태마저도 공하기 때문에 내가 결론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소중하고 행복해야 되고 즐거워야 된다. 라는 이번 달에 공부의 주제를 그렇게 잡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모두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담배 겠습니다